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저는 염현석입니다. 기후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이겠죠. 에너지 산업, 특히 기후 관련된 에너지 산업, 그리고 기후 관련된 우리 일반 산업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그리고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해주는 산업들이 되겠죠. 크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부터 배터리, 그리고 플라스틱 순환 사업까지 여러 종류가 아까 있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실제로 옆에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 모형입니다. 이게 APR 1400 안에 있는 원자로의 모습을 형상화를 해 놓은 겁니다. APR 1400이면 우리나라 독자 모델이고 수출 주력 모델이거든요. 1.4기가와트를 하는 건데, 이게 원천 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걸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소송도 지금 진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두바이 때도 이 모델이 그대로 수출이 됐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특허권 분쟁이나 이런 게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요, 그때는 그냥 돈 주고 로얄티를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협상으로 좀 잘 끝내볼 거란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랑 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소형 모듈 원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났죠. 저기 어디야, 울진에 뉴스케일 파워랑 그 뭐 6기를 짓는다, 뭐 이런 게 났었는데, 그 뉴스케일 파워 여기 있네요. 뉴스케일 파워 거 여기서 이제 한다, 사업 참여. 이게 2026년, 2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좀 지어져서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해상풍력 관련인데요. 두산이 원래 해상풍력에 이런 터빈 이런 거 되게 잘 꾸준히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바다에 이렇게 실제 꽂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덴마크 해상풍력 단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어마무시했어요. 한 800메가 정도 되는 그런 단지를 갔었는데요. 되게 멋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수소 터빈입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빈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스 터빈이 기계공학의 정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형만 봐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저거를 이제 다 일일이 가공하고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계공학의 정수라고 하는데, 수소 터빈이 LNG 터빈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아무래도 수소 같은 게 부식성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온도도 훨씬 더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공하기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이 정도 사이즈가 딱 나오면 발전용일 텐데, 수소 터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친환경 전기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한화 큐셀인데요. 근데 이거 되게 고효율 그 발전, 그 태양광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최대 44% 정도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되면 꿈의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이게 되면 이게 또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 대용으로 쓸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험실단에서는 많이 연구가 돼가고 있는데, 실험실단에서 만든 모듈의 크기가 이게 명암 지갑이거든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용 안 된 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차이. 근데 저게 최대 효율이 만약에 44%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많이 태양광 발전 효율도 그렇고 전체 발전 생산량을 거의 2배 정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요즘 20%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포스코 쪽에 와 있는데요. 그렇죠. 언제 이게 과연 될까요? 수소 환원철. 수소 환원철을 만들 때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물? 어? 아닌데? 전기. 어떤 전기? 그린 전기. 깨끗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환원철은 코크스나 이런 탄소 대신에 수소를 넣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고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로에서 만드는 거를 이제 CO2를 포집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CCUS 뭐 이런 것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철 산업의 꽃은 바로 저런 고로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진짜 이게 인류 제철소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 포스코가 이제 고로를 운영을 했었었고 현대제철이 따라서 이제 고로를 계속 늘려나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고로 경쟁이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그게 바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그 멈추게 된 겁니다. 아, 저기 우리가 기후 산업 하면 이렇게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철강,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롯데를 저희가 여기 왔을 때 한번 그 전에 보니까 순환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업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순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기 보면 뭐 소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저것도 중요한 겁니다. 활용이라는 게 오염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 내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러니까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가소성 플라스틱이다, 아니면 그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거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전에는 한 분야만 막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요,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SK그룹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그룹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정유, 화학 뭐 전부 다 하는데 가스도 하고요. 최근에 여기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수소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딱 SK 부스가 그쪽 신산업 위주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그린 수소 관련해서 수전해 설비인데요. 자, 우리 수전해를 잘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 아니, 물은 당연히 필요해요. 수전해니까. 그러니까 물,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확보해 놔야 될까 우리가? 전기. 물. 재생에너지랑 물 빼고 뭐가 필요하냐? 백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 청매로 백금이 들어가거든. 비싼 거요. 뭐 맨날 물이야 물. 재생에너지. 여기 보면 이거 지금 탄소 포집 CCU랑 CCUS, CCS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호주 나오잖아요. 호주 동티모르 여기 지금 딱 찍혀 있는데 거기에 저기 CCS를 하는 그 LNG 광구가 있어요. 다 폐 광구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거를 하려고 호주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SK ENS도 거기랑 같이 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상장 회사, 특히 이런 민간 발전사, 재벌에 있는 민간 발전사들은요, 이게 재벌의 용돈 주머니야. 이거 배터리 리사이클링 봐봐요. 우리 핸드폰에서 막 금 캔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뭐 도시광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입고가 되면 폐 배터리를 다 방전시키고 해체, 파쇄, 분쇄, 침출, 불순물 제거, 용매 추출해서 요거를 다 만든다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얘네들 물. 화학 기술. 잘 봐요. 우리가 왜 2차 전지를 써? 깨끗하게 하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자, 여기 용매 추출하고 이런 데 화학약품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정리 제대로 못하면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자주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돼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화학약품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뭐 맨날 물이야 물. SK가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많이 못 보던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에코플랜트, 오션플랜트 막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생겼는데, 그럼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왜 SK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그랬을까? 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은 되게 막 각광받는 사업이지만 이게 이제 막 하니까 단가 맞추는 거 이런 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큰 기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서 하나 힘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노베이션 안에 다 있어. 그러면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른 분야도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거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저희가 산업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기후 산업의 최고봉은 무조건 오염을 덜 시키고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왜 산업화가 안 되고 그러냐? 실제로 탄소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오염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아직 뭐 확실하게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마 조금 더 있고 한
2025년, 2030년 어떤 분야가 과연 기후변화에 핵심적으로 잘 작용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정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